네, 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예, 오늘 그 쇼기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쇼기 심심풀이로 해설을 해드린 거고, 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과 저만의 생각을 한번 결부를 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냐 하면은 이번이 네 번째 해설이에요. 예, 네 번째가 세 번째가 그렇죠. 예, 네 번째가 세 번째가 그럴 거예요. 음, 뭐 전체로 본다면 네 번째고 일본 내에서만 본다면 세 번째겠네. 예,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제38회 NHK배 3회전 대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부 요시하루 당시 5단이었고요. 이에 상대는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입니다. 이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은 굉장히 유명한 기사예요. 현 구라시키시 출신인데 어, 이 쇼기계를 엄청난 그 평정한 기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모리비차를 주력으로 쓰는 그런 기사인데 이 모리비차만으로 타이틀을 차지했던 몇 했던 아주 유명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구라시키 시에서는 명예 시민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어, 쇼기 연맹 회장도 역임을 하셨던 예,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에 최고령으로 음, 그 명인 타이틀 하기 전에 그 순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순위전에서 A급 그러니까 A조라면 그야말로 인류 선수들을 모아놓는 조예요. 이 인류 선수들 모아놓는 조에서 최고령으로 A조에 있었어요. 예, 이것도 기록이고 그다음에 최고령으로 7대 기전 타이틀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승부의 세계에 떠나지 않았던 예, 그런 기사로 많이 유명하죠. 예, 그만큼 그 오야마 야스하루는 정말 그 쇼기계에서는 거의 뭐 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예, 그런 기사인데요. 그 기사가 하부 요시하루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기대주고 샛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부 요시하루를 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하부가 18살이었고 그 오야마 야스하루가 제가 언뜻 듣기로 65세인가 그랬었어요. 예, 65세인가 66세인가 그랬었어요. 나이 차이가 엄청 좀 제법 나죠. 예, 굉장히 노익장을 과시하는 노련미와 젊은 신예 패기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시에 그 하부가 8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88년도 12월 달에 방송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로 본다면은 8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굉장히 기세가 완전 등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세가 등등한 하부 요시하루를 과연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이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잡을 필요가 있는 예,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부 요시하루가 그 38회 대회를 우승을 해요. 예, 제가 그 결승전까지 해설해드렸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예, 그 우승을 했을 때까지 제가 항상 그 표현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명인 도장 깨기를 보통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이 명인 도장 깨기 말 그대로 명인 타이틀과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는 예, 그런 기사들을 상대로 연전 연파를 합니다. 예, 그 중에 첫 관문이 이번 3회전 대국이에요. 사실 뭐 순서라고 본다면 사실은 좀 굉장히 이번이 첫 번째 심심풀이 해설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예, 그런데 워낙 좀 이것보다도 더 큰 임팩트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들어간 거지만 이게 NHK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국이 첫 번째 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이 가토 히후미 구단이었고요. 세 번째 관문이 다니가와 고지였습니다. 당시에 명인 타이틀을 갖고 있었거든요. 기왕 타이틀도 있었고 그래서 2관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결승전 마지막 어떻게 보면 끝판왕 상대인 나카하라 마코토를 상대로 연전 연파를 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 굉장히 첫 관문이었고, 예, 하부 요시하루가 워낙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그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이 그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해설이 될 것으로 보여요. 조금 서설은 좀 길었는데요. 바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하부 요시하루 5단의 선수로 대국이 진행이 됩니다. 예, 2육보를 두고요. 4사보를 두고 6, 4, 8보 4, 8은 4이은 5육보를 두고 난 다음에 5이2차를 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 예, 그런 초반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고 825, 825를 두고 그 다음에 36보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43을 이렇게 됐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초반에 진행이 좀 되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치롭다고 해야 될까요? 요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이 바로 이 중비차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야마 야스하루가 기본적으로 모리비차를 주력으로 쓰는 기사인데 어떤 전법을 많이 들고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4간비차 주로 즐겨 두셨어요. 그 다음이 3간비차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많이 썼던 전법이 뭐 3간비차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의 대국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느냐, 혹시 쇼기워즈라는 게임 어플이 있어요. 이 쇼기워즈가 보통 그 쇼기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애용하는 어플인데, 이 어플에서 보통 전법을 어떠한 전법을 쓰게 되면은 그 전법에 맞는 이펙트가 떠요. 보통. 예, 보통 이펙트가 보통 뜨거든요. 예, 그 이펙트가 뜨는데 만약에 4간비차가 나오고 4간비차를 뒀다. 뭐 예를 들어서 4간비차를 뒀다. 아니면 3간비차를 뒀다. 항상 나오는 기사가 누구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입니다. 이펙트에 항상 그게 떠요. 이게 보시면. 네. 그래서 그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건데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은 기본으로 4간비차 아니면 3간비차를 많이 뒀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때가 80년대예요. 80년대였다면 기본적으로 80년대 후반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떤 비차를 썼겠어요? 4간 비차를 기본적으로 많이 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판을 둔다면 6, 7판 정도는 나왔던 걸로 제가 통계를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영상에서 쇼기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걸 언급을 포커스에서 그 통계가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반면에 중비차는 그렇게 비율이 좀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통 4간비차, 3간비차라고 생각하는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이 중비차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80년대 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던, 그런 전법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가 좀 준비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초반의 진행은 크게 나쁘거나 뭐 나무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둘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보시면 431을 뒀어요. 이거는 431에 둔다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비차의 활동 경로를 좀 넓혀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선수인 이 보가 이쪽으로 압박 가져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한다는 의미도 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3으로 두니까 바로 6-8을 뒀습니다. 일단 6-8을 뒀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부는 조금 장기전을 갈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그 울타리를 짠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은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금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금무쌍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금무쌍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하면 장기전으로 염두에 두는 전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무쌍은 보통 급전을 쓸 때, 급전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울타리를 많이 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중반에 좀 난전을 유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7이 운으로 두면서 이런 식으로 미노 울트라이가 짜여지게 되었고요. 2호볼 두고 3삼각으로 응수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사볼 두니까 이때 바로 68금상 그 아가루를 두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선수는 이런 식으로 그 금무쌍 울타리가 만들어졌고요. 후수는 민노 울타리가 완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초반의 진행은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거 짜내기 전에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하부가 좀 두질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모리게이지 구단 당시에 왕위 타이틀 보유자였는데 해설을 하시면서 이런 변화수를 좀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변화수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3위금으로 둬서 수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찔러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먹고 이렇게 먹는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각은 바로 먹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이 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 각을 요 위치에 두게 되면서 이쪽 비차도 노리고 이쪽 부분의 향차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이게 좀 이쪽 보도 3육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승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달림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찌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바로 금무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꼭 굳이 하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취미로 오른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는 급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9사보, 9육보로 계속해서 응수를 물었고 그 다음에 6사보를 뒀습니다. 그리고 4육보를 두게 되죠. 일단 서로 간에 보호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보호 교환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위금으로 지금 이쪽 부분을 좀 보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서 하부는 어떻게 뒀냐 이렇게 뒀습니다. 37은 나중에 이쪽을 찔러서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둔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찔러서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 이렇게 찔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먹으면 이렇게 둬가지고요. 아마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은으로 두니까 볼을 계속해서 전진을 하죠. 여기서도 뭐 볼을 또 7사보로 두니까 38B로 두고요. 그 다음에 6-3은으로 뒀습니다. 이때 바로 3호볼을 바로 찔렀는데요. 여기서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둬서 좀 난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놓게 되고 만약에 이걸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먹게 될 텐데 이거는 조금은 선수가 조금 불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 비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쪽 보송으로 압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선수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먹어도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후수는 바로 먹지를 않았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후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볼을 이쪽으로 전진시켜서 은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치밀어 올라서 이쪽 부근의 선수의 진영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비차를 둥글로 판단이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위 비차를 둥글로 보입니다. 지금 후수는 바로 받아내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먹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기세상으로도 그렇고요. 동은으로 갔을 때 이때 2육은으로 압박을 가져가죠. 지금은 여기서 비차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공짜로 은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야 되는 것이 상책이고요. 그 다음에 6육은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6육은의 의미는 나중에 뭐 상대방을 뭐 이렇게 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쪽을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유력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유력을 할 것 같습니다. 먹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서요. 아마 이걸 노리고 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지를 하려고 후수는 이런 식으로 뒀어요. 응수를 묻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게 먹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둬서요. 6사보를 두게 되면은 은이 지금도 도망갈 곳이 없죠. 꼼짝없이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게 엄청 보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6사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거 6사은 지금 이 위치에서 후수 입장에서는 지킬 수 있는 기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금으로 해도 한 번, 두 번을 둬야지 이게 수비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쪽에 좀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공짜로 지금 각이 이쪽을 은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짜로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7호보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바로 4호보로 뒀죠. 동 보일 때 그 다음에 9호보로 찌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두는 수로 인해서 굉장히 맛이 좀 받아내기가 좀 곤란합니다. 둔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돌파를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뒀을 때 하부는 이런 식으로 86각으로 두기 시작을 합니다. 84보로 뒀는데 아무래도 이 84보는 당연히 이걸 더 치밀어 올려서 이쪽 각을 압박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부는 이 각을 어떻게 좀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두기 전에 바로 요수를 두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거 응수를 묻는 건데요. 이게 응수를 물었을 때 지금 이걸 실전에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먹으면 바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는 둘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수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바로 이런 식으로 먹어서 먹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후수의 진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한쪽 진영에서 무너질 균형이 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구로 먹지를 않고 은으로 먹는 것이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사 동운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7육은 이렇게 뒀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뭐 어떤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이 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좀 확보를 해 두자라는 의미로 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굳이 각의 활동 경로보다도 이 개마를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서의 시야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려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거고요. 선수도 역시 예상대로 7절개를 두면서 공략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개로 두어서 어느 정도 수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뒀죠. 여기서는 이렇게 뭐 다른 수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가지고요. 지금 일단 이 양거를 걸린 것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나쁘죠. 선수 입장에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양거를 걸린 것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기서는 보가 일단은 석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일단 1차는 이렇게 뒀어요. 예, 일종의 응수 타진을 하는 테스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은으로 먹을 것이냐, 각으로 먹을 것이냐, 빛으로 먹을 것이냐, 일종의 응수를 묻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먹었죠. 아무래도 비차의 활동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결국에는 4-7보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주게 되었죠. 여기서는 후수가 이렇게 찌를 수 있으면 딱 좋아요. 네, 찌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찌르면은 이렇게 두는 수로 인해서 요운이 이 비차를 노리고 요 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게 또 상대방에게 보태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두질 않고 후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3호운을 두면서 지금 후수가 여기 볼을 이런 식으로 찌르는 이쪽 부분에서 두는 것을 좀 방비를 하는 이런 수순을 뒀고요. 그 다음에 9,6보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부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일단 틈을 보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부터 한번 이쪽 진영에서의 선우수 간에 맞붙는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찔렀습니다. 찔렀죠.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기세상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은 동각 이렇게 뒀죠. 지금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빼는 것이 좀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전에서 이렇게 두질 않고 바로 이렇게 뒀거든요. 이렇게 둔 게 사실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에서 수치를 한번 재보니까 후수 쪽이 조금 약간 우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먹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걸 인공지능이 좀 추천을 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기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놓고 놓을 때 놓고 놓는 이런 식의 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의 진행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둡니까?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예,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인공지능은 좀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이건 당연히 개마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예, 개마 먹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건 기색이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서 압박을 가져가긴 했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서 지금 가진말을 자세히 보시면 우치코모가 이것밖에 없죠. 지금 선수는 개막 가지고는 어떻게 외통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손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을 먹으면서 기세 좋게 이쪽 진영을 좀 돌파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 빗차가 이런 식으로 두다 보니까 이 빗차가 각을 노리는 동시에 또 이쪽도 간접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형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결국에 이걸 한 수를 가위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좀 약간 선수 쪽에서 조금은 좀 흔들린, 예,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좀 기세상으로 둔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선수가 좀 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손해를 본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바로 이때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좀 후수가 좀 이때부터 좀 후수가 조금 앞서가게 되었는데, 여기 뒀을 때부터 여기 뒀을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뒀을 때까지 후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었어요. 가중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수 기준으로 한 500, 600 정도 같습니다. 사실 큰 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이게 적은 차이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야마 야스하루가 좀 유리한 형사였다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참고로 이거는 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상대적인, 예,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바로 두는 순간에 지금은 어 다시 또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뒀어야 되냐면 인공지능이 요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선체볼을 두는 것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건 기세상 이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동금이면 이런 식으로, 예, 요건 인공지능의 추천 수순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동보로 가서 지금 이게 가진 기물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 확보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면은 바로 이걸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예, 들어가요. 물론 이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되게 좀 고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랬을 때는 음불성을 두면서 이쪽을 압박하러 가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또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예, 동금이면 이런 식으로 둬서요. 지금 이걸 빼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 예, 지금 이걸 빼야 되는데 빼고 이렇게 해서 갔었으면은 지금 선수가 오치고마가 좀 제법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쪽 선수옥이 굉장히 좀 쫓기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수가 좀 괜찮지 않았나,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후수가 좀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뒀을 때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빠졌어요. 이때부터 다시 또 승부는 좀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이건 기세상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막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막았는데 여기서 후수가 좀 비장의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요 수를 뒀어요. 이런 경우에, 예, 바로 요 수를 뒀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전에서 이걸 뺐거든요. 뺐는데 만약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먹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걸 각성을 하는 수가 있어요. 동금이면 동비성이라서 지금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수순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은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는 순간에 아타마킨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바로 외통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그나마 간다면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찌를 수가 있어요. 예. 은으로는 이걸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은 이건 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각으로 두게 되면 곧바로 외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어느 정도 약점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약점을 후수가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선수가 이렇게 장군을 이렇게 쳤어요. 이런 경우에. 예, 장군을 치면서 일종의 응수를 묻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인공지능도 추천수였는데 이렇게 뒀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도망가면은 요거는 좀 오히려 선수 쪽으로 확 기울어져 보이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장군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향차 이렇게 장군을 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요. 뭐 아이고마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아이고마가 딱 좋은 선택이겠죠. 그럴 때 이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놓고 동은성일 때 동비면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대충 이 정도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좀 이것도 그 실전에서 좀 약간 변화도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 67용으로 이렇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이고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럴 땐 이때 이렇게 두고요. 빼면은 금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연장공을 치는 거죠. 885을 두면은 이걸 비차 간에 교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요. 이때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는 수를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장군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놓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데 요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찌르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놓고 이렇게 놓는 요 정도의 수순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향차로 전진하는 것이 일단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 보시면 후수의 묵치고마랑 선수의 묵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히 실수가 없다면 지금 이쪽도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죠.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외통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후수가 굉장히 좀 최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지를 않고 아이구머를 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딱 생각을 좀 했었던 둘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요렇게 뒀어요. 이때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전에서는 요렇게 뒀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 수순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 지금 실전에서 이거 이렇게 뺀 것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 가중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한번 두는 것이 어떻겠냐, 이게 인공지능의 견해더라고요. 보통 이걸 변화도로 본다면 그 모리케이지 왕위의 해설에 약간 변화를 본다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때 이렇게 먹는데 이때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는 수순을 생각을 했었던 거로 봤었어요. 물론 이건 훨씬 더 진행되기 전입니다. 진행되기 전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수순이었는데 좀 두는 것이 좀 괜찮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외통 단계이 아니냐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B로 이런 식으로 먹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까의 수순과 거의 유사하죠. 지금은 아이고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마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두면은 금으로 58 금으로 이렇게 찌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용으로 이렇게 각을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되면은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금으로 이렇게 찌르고 놓을 때 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필지 수순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때 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동 B일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동용일 때 동옥인데, 이때 이렇게 두는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아이고마를 해야 될 텐데 아이고마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육지를 볼로 찔러서요. 이 정도의 패턴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이쪽이 은이 이런 식으로 두거나 B차가 이런 식으로 두면 바로 외통 수순이기는 해요. 근데 외통 수순이기는 한데 후수도 보시면 지금 외통을 노릴 수 있으면 기물들이 좀 어느 정도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뭐 각으로 이런 식으로 찔러서 간다든지 아니면 은을 이런 식으로 찔러서 간다든지, 지금 아니면 보가 좀 있기 때문에 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찔러 간다든지 이런 패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은이 있으니까 뭐 은이 있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가져갑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뒀었더라면은 글쎄 그나마 좀 그 선수 진영이 어느 정도 좀 돌파도 되고 그나마 좀 나았을 거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견해였는데, 그런데 아마 오야마 야사루 15세 명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두 기사 모두 초읽기에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수순까지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퇴를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서
그때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만약에 결국엔 투표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후수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놓고 뭐 이렇게 놓는 순간부터 나중에 이 B차가 이렇게 뭐 찌르는 수가 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체로 좀 필지가 되는 스메로인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에 이걸 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는 개마로 이렇게 장군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놓으면 이렇게 도는 수로 인해서 지금은 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딱히. 그리고 물론 각이 있고 금이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걸로 외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망갈 곳은 선수 입장에서 도망갈 곳이 제법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면에 후수는 여기에 있는 기물들이 있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길이 상당히 좀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이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5수 만에 하부 요시하루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로써 4회전, 그러니까 준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 하부 요시하루 5단의 그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기보를 가지고 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